다리미 패밀리 15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서강주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영화는 과거고 지금은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전날 강주에게 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한 지승돈의 양아들 강주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더 컸습니다. 지승그룹 고객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서강주 저격글은 무려 강주가 회사 돈을 유용해 뉴욕 영화학교를 다녔다는 엄청난 목적이 있는 강주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억울한 강주를 저격하는 투서였습니다. 지승그룹 직원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고객 게시판에 회장의 양아들 서강주의 공금 횡령 및 유용 가능성에 대해 까발리는 투서글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서실장이 조회수 11일 때 확인하고 바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 서강주가 MBA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와 뉴욕 영화학교를 다녔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지승돈은 이미 미국 영화감독협회에서 온 강주의 회원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재확인하고 강주가 회사 공금으로 MBA 과정 밟으러 가서 MBA 과정은 안 밟고 영화학교만 다녔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아들 강주를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 일이지만 강주가 영화학교 다닌 일이 이미 회사 내에 다 퍼졌기 때문에 지승돈은 모든 일을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회사 대표로서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주가 울먹이면서 MBA 과정 밟으면서 영화학교 다녔고 영화학교 학비는 회사 돈을 쓰지 않았고 내 돈으로 다녔다고, 가장 중요한 팩트,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개인 일에 쓰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지승돈에게는 양아들 서강주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영화학교를 다녔다는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강주는 지금 후계자 수업 중인데요. 성과를 내서 존재를 증명하고 회사 안팎에서 인정받기도 전에 회장의 뜻을 거스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요. 회사 후계 구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외부 이미지까지 약하게 하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 낙하산 상무에 회사 돈 함부로 유용한 이미지까지 덧칠하면서 여러 가지로 구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승돈이 강주의 방을 빼고 대기 발령을 내는데요.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회사 1층 로비에서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서강주를 보고 이차림, 김디디 등 패션연구소 직원들이 한마디씩 하며 지나가요. 강주가 사우나에서 무릎 꿇고 양아버지 지승돈 회장에게 다시는 아버지 속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서강주는 현재 엄마 백지연이 아버지 지승돈에게 이혼당하는 걸 막기 위해 위험한 김성훈이 백곰의 현금 유산 100억 찾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100억 중 62억 5천만 원이 고봉이의 집 만득과 길래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해도 강주는 지승돈 회장에게서 완전히 내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백지연도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승돈 회장은 서강주를 대기 발령 내면서 지승그룹 오너 일가를 저격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회사를 위험하게 할 의도가 다분한 게시글 작성자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백지연의 전화 협박에 빡친 노예리를 범인으로 생각했는데요. 노예리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범인 후보는 이차림입니다. 이차림은 차태웅이 청년빌라 건물주고 100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넋이 나갔는데요. 고봉이 만득 길래에게 태웅 오빠가 떠난 건 자신 때문이라고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봉이 만득 길래가 태웅이가 집을 떠난 건 지승돈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디 가볼 데가 있다고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차림이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태웅에게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나를 가지고 논 거냐고 하이힐 신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악을 썼는데요. 태웅이 보는 앞에서 소개팅하면서 이별 문자 날린 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다음날 고객 게시판을 첫 번째로 확인한 사람이 이차림으로 보였습니다.
이차림은 서상무가 잘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너무 차분하게 읽었고 자신이 쓴 글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놀란 사람은 김디디였는데요. 이차림이 소개팅으로 만난 조건 좋은 남자가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한 게 제가 이차림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차림이가 어떻게 서강주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차림이가 소개팅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차림이 말조심을 하지 않고 회장님 양아들 서강주가 디자인의 D자도 모르면서 무능한 김디디 편만 든다고 하소연을 했을 것 같고요. 증권사 직원인 소개팅남도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지승그룹 오너 일가의 사적인 소문에 대해 이차림에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서강주가 뉴욕 영화학교를 아버지 지승돈 회장 몰래 다녔다는 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차림이 증권사 직원한테 들은 서강주에 대한 소문을 고객 게시판에 익명글로 작성해서 서강주의 추락을 바란 것 같고요. 이차림은 자신의 디자인을 김디디가 빼앗고 월급도 실력만큼 인센티브로 지급받지 못한 걸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차림이 강주를 추락시킬 비밀을 까발린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고 태웅에게 돈돈돈 했던 이차림이 자수성가한 100억대 청년 부자이고 지승돈 회장의 친아들인 태웅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지승그룹에 태웅이 입사했을 때를 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범인 후보는 더 강력한데요. 뉴욕에 갔다가 돌아온 지승돈의 친아들 차태웅입니다. 냉정한 친아버지 지승돈에게 복수할 것 같았는데요. 노엘이가 백지연의 전화를 받았을 때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지연이 처음 만난 노엘이와 차태웅 모자를 동시에 분노하게 한 거죠. 다리미에게 삐뚤어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청렴세탁소로 돌아온 차태웅을 길래와 만득 봉이가 안아주는데요. 태웅은 봉이에게 내 어머니는 청렴세탁소 고봉이 씨라고 했습니다. 다리미 패밀리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일지는 16회에 드러날 것 같은데요. 세 사람 중 누가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다 이해가 되게 복선이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승돈은 친아들 차태웅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회장실로 들이닥친 아내 백지연에게 따귀 한 대, 태웅을 지난 14년간 아들처럼 보살핀 고봉이에게 따귀를 맞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양아들 서강주와 비서 이다림 앞에서요. 고봉이가 태웅이 친모로 노엘이를 콕 집어 지적하면서 백지연도 노엘이와 지승돈의 요란한 연애 3년의 흑역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백지연이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노엘이가 건 전화라는 걸 깨닫고 지승돈이 보는 앞에서 노엘이에게 전화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너는 죽고 나는 산다면서 지금 와서 친아들의 존재를 알린 이유가 뭐냐고 우리 가족 셋이서 잘 살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노엘이는 수학이 너머에서 듣기만 했는데요. 백지연은 이날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투병 중인 노엘이를 자극하는 말을 여과 없이 노엘이의 얘기는 전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승돈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자신의 감정 실린 협박을 여과 없이 늘어놓으면서 서강주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까봐 다급해진 마음만 드러냈고요. 두 번째 실수는 배혜자가 우편물 온 거 어디다 두면 좋을지 물었을 때 아무데나 두라고 한 건데요. 배혜자가 강주한테 온 우편물을 지승돈의 서재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하는데요. 결국 백지연은 아들 서강주의 위기를 앞당겼습니다. 하필이면 지승돈의 사업 수완과 돈 버는 능력을 빼닮아 자수성가한 차태웅이 나타난 시점에서요. 차태웅이 지승그룹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태웅은 돈 버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세탁 전문가입니다. 차림이가 샘플을 만들 때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태웅은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청렴세탁소 앞에서 봉이를 처음 만난 날 태웅은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쓸 수 없어서 찜질방에도 가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건데요. 보육원에서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독립한 차태웅이 100억대 자산가가 된 건 차태웅도 지승돈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승돈의 양아들 서강주는 아버지 눈밖에 나서 백의종군해야 하는 험난한 후계자 여정에 들어선 것 같고요. 강력한 친아들 차태용에게 밀리면 지금까지 누렸고 가졌던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항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시간에 들어선 건데요. 사우나 안에서 양아버지 지승돈 회장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아버지 속이지 않겠다고 비는 모습이 짠해 보입니다. 백지연이 서강주를 지승돈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지승그룹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승돈이 백곰이 백지연을 위해 지은 집에서 백지연과 양아들 서강주와 살고 있는 건데요. 백곰이 외손자 서강주에게도 지승그룹 지분을 유산으로 남겼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승그룹은 지승돈만의 회사가 아닌 거죠. 백지연이 지승돈에게 아들은 서강주 하나여야 한다고 후계자는 서강주가 유일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승그룹에 백지연과 서강주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강주가 짠해지면서 다리미의 마음이 강주에게 기울어지지 않을까, 다리미와 강주의 제대로 시작하는 로맨스를 기대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고봉이와 백지연의 같거나 다른 행동들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